자, 안녕하세요. 이제 반야신경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를 얻는다. 득 안욕다라 삼박삼보리. 그래서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는 최고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번역하는데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완전성, 완전한 깨달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모든 교리를 하나로 꿰뚫어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사성제, 팔정도, 오온, 12처, 18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일관하고 그래서 하나로 다 연결시켜 버리고 그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통섭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교리야말로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알아야 된다. 반야바라밀다야말로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야바라밀이 그래서 실제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절에서도 뭐 연불 같은 거 끝나고 나서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반야바라밀하고 나무대방광불 하원경하고 그거는 많이 합니다. 법화경은 제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하면 또 모든 것이 제목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전하면 그 부분도 완전이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도 이 전체를 통섭할 수 있다. 포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다 하기가 힘들면 제목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화엄경하고 반야경에서 두드러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또 다른 경전이 뭐냐면 법화경. 법화경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무불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일본에서 나무불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종파가 있죠. 그게 남명호령개교라고 해서 그런 종파가 있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전체를 포괄한다더라. 전체의 내용을 포괄한다더라. 그러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책의 제목이 책 내용을 포괄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춘향전은 춘향이 등장하고 있는 요 전체의 어떤 핵심된 것을 제목으로 뽑아낸 거고, 반야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르침의 일부도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대표성의 개념인 거고 이거는 전체의 포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뽑아도 전체를 다 한 것과 마찬가지다. 제목만 읽어도 전체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야바라밀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제목만 해도 되는데 제목 말고 진언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가장 대단한 이제 시대신주, 시대명주 가장 위대한 진언이고 신묘한 진언이고 이거야말로 가장 신묘한 진언이고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신묘한 진언이고 그다음에 밝은 진언이고 최상의 진언이고 그다음에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최고의 진언이고 이렇게 이 자체가 진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언을 또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요 반야바라밀 가지고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주고 이 안에서 나중에 또 다른 진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상이고 반야바라밀 자체가 이미 진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윤지궐중. 중국에 저 자금성의 중화전에 가면 윤지궐중이라고 윤지궐중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그 중을 잡아라, 중간을 잡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중도를 설명할 때 중도라기보다는 뭐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런 글을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데 이제 유교 배운 선생님들은 그런 글을 집안에다 하나만 딱 붙여놔도 귀신이나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한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아니 뭐 진짜 그렇다기보다 그런 아주 대단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인 글을 딱 놓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달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달마도 같은 거를 이렇게 집에다 놓으면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글씨의 내용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쓰면 그게 별 볼 일 없는 글이라도 그게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그것이 내용적인 가르침도 있고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자체도 진언인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자체가 진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그냥 암송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깨달음으로 점점 다가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신묘한 진언이고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진언이고 자금성에 가면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데 정대광명. 공정하게 크게 밝다. 공정하게 크게 밝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도 오네나 그런 거죠. 그렇게 밝음으로 인해서 정치가 잘 되고 삿된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부정이 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올바라진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게 군인 남면지술이라고 그래서 임금은 남쪽을 보고 앉는다. 양명 한쪽을 보고 앉는다. 그것도 내나 그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금이 정사를 보는 그 사정전, 근정전, 뭐 인정전, 뭐 숭정전, 뭐 이런 정각들이 원래 이름은 통칭할 때의 명칭은 명당이다. 밝은 건물이다. 밝은 건물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밝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앤다. 라고 하는 그 시대 명주, 그 다음에 시무상주, 최고의 진언. 이 이상의 진언은 없어. 그러니까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하바라밀 자체도 이러한 진언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등등주, 어떻게 뻑까 할 놈도 없대. 그러니까는 최고인데 1등인데 1등 중에서도 압도적 원탑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1등인데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G.O.D 하면 그게 있었잖아요. G.O.D가 있으면 거기 G.O.D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도 안 난다. H.O.T도 있고, 그지? 뭐 이렇게 뭐 잭스키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이벌 구도들이 있잖아요. 뭐 핑클 그러면 저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요? 이제 그런 애들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진짜 방탄소년단 이러면 그건 원탑이죠. 그건 옆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엉겨볼 수가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학교에도 그게 있어요. 이화여대는 자기가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여대는 자꾸 이렇게 앵기려고 들어. 이렇게. 근데 이화여대 다니는 애들은 절대 숙명여대랑 같이 엉기는 것 자체를 싫어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엉기려고 한다는 자체도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도 뭔가 엉길 거리가 있는 거거든. 거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 같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보이그룹으로서는 엉길 수가 없지. 저 정도가 되면 이적도 차이가 나면 누가 저것과 비슷해요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아예 그냥 까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심우등등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탑도 최강의 원탑이기 때문에 아예 빠까빠까하게 맘먹으려고 드는 놈 자체도 없는 거야. 그게 마하바냐바라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구절들이 다 미스테리한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이 이게 다 해봐야 몇 글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게 약 파는 구절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압축인데 시대신주, 그러니까 수식이지, 수식. 이거야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거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 17자, 17자. 근데 이게 260자 중에 이만큼을 먹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압축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글을 쓰면 신문도 두 종류가 있다. 되게 재밌어. 신문도 약간 이제 떨어지는 신문은 어떻게 요구하냐면 원고지 8매요, 원고지 10매요 이렇게 얘기해. 8매, 뭐 10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원고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8매가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었는데 저 독후감 같은 거 써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세 장 써와 이러면 맨 세 번째 장은 한 줄이야. 그런 애들이 있었어.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소속 쓰고 뭐 이름 쓰고 제목 쓰고 이러면서 한 반쯤 날려먹고, 원고지 반쯤 날려먹고, 원 분량은 1.5매야. 아니 제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3매라고 걔는 내는 거야. 그게 이제 글 쓰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이게 8매 이러면 8매에서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8매를 꽉 채워서 8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지.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하면 이거 원고를 못 맞추면 그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걔네는 8매 중간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얘기하지. 근데 신문도 좀 큰 신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몇 자요 이렇게 나와. 몇 자요, 1800자요 이러면 1800에서 한 1800 한 15자 정도까지 용인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걔네가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게 8매 해놓아가지고 내가 꽉 채워서 주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줄일까요? 뭐 이렇게 와.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쓰는 사람은 요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투철하게 없어. 근데 1800자요, 1700자요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그 글자를 맞추는 거야. 그래 놓고 글을 일단 처음부터 거기에 100% 맞춰서 쓸 수는 없거든.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정도 급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1800자가 어느 정도인지 분량 파악을 하고 글을 씁니다. 글을 쭉 써. 그래서 조금 더 쓰거나 조금 덜 써가지고 글자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에 딱 맞춰서. 그래야 안 잘려. 그걸 자꾸 1800자 쓰라 했는데 1850자를 써서 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그 사람이 개편 때 잘립니다. 왜? 그거 원고를 취합하는 애 입장에서 귀찮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방탄처럼 원탑이면 절대 안 잘려. 근데 뻑까뻑까한 놈들이 있으면 그냥 바꿔. 자기 입맛에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아니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600자를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1800자를 써서 그럼 200자를 줄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하고 이걸 줄이고 막 이 짓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600 대반야경 꼭 뭐 600권짜리는 아니더라도 600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품반야경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자기가 최대한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전 같은 거를 200자로 줄여보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만한 내용인데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맞춤하게 줄이는 게. 그러니까, 늘리는 게 어렵지 줄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하가 돼버리면 줄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늘리는 거 하다 말을 막 붙여버리면 되고. 그래서 260자로 줄인 데서 지금 이 17자를 쓴다는 건 그 다음에 요 뒤에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자 이상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지, 광고. 이거야말로 최고예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세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가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썼지? 라고 하는 거지. 물론 그러면 이게 그런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은 이미 반야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핵심만 추린 거거든.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라고. 잡은 물고기들이 쓰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왜 넣었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위에까지의 논리적인 층위가 다르고 이건 설명이고 밑에 진언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파트하고 이 뒤쪽 파트하고 약간 분리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 앞쪽은 설명이니까 앞쪽은 뭐 딱히 권위를 줄 필요가 없고 권위를 안 줘도 이 내용을 이해하면 그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진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진언이고 거기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엑기스로서의 진언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게 길어졌다. 설명이 길어졌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뭐냐면 능제일체고는 능이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준다, 없애준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애준다. 거기까지는 별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짧게 한 줄만, 요 한 대목만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진실불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공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이거는 마치 제로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제로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제가 저 설명을 해드렸죠. 제로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로는 인도에서 저 0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값은 없고, 그래서 저게 어깨가, 0이 어깨가 붙어도 아무 작용을 못하고, 작용은 자기 값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놈하고 붙기만 하면 그 값이 엄청나게 바뀌고, 뭐 1이 붙든 2가 붙든 3이 붙든 뭐 붙으면 그 단위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값은 없고 작용만 있는 게 0이거든. 작용만 있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야 공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거는 허망하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항상한 것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진리냐? 안 변하는 거냐? 이것도 변화하는 거냐에 대한 지금 논점이에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논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도 변화하는 거냐? 그 말 자체도 변화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그것은 변화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에 너는 위배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우리 식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거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나도 우리 집 식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에 대한 논점이 붙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점이 어디서 붙냐면 화두에서도 붙어. 가나선에서 화두를 잡을 때 화두는 허망한 거냐? 화두 자체도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화두는 어떻게 또 다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건데 그 깨트린다는 그 자체는 안 깨지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지. 회쟁론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낙서 금지를 낙서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지. 낙서 금지는 낙서냐? 낙서가 아니냐? 낙서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저거는 낙서가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일반 이런 하얀 벽이라고 가정을 하면 낙서 금지도 낙서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가 실체냐? 진짜 쓸모가 있는 거냐? 화두도 방편이면 그럼 굳이 화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 논점이. 이게 철학적으로 잘 안 풀리는 논점이에요. 잘 안 풀리는 논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도 말이 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화두도 방편이야. 그러면 굳이 화두를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화두는 다른 걸 모두 다 모든 번뇌를 깨트리고 화두는 안 깨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장애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낙서금지와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낙서금지라고 써서 낙서를 방지하고 더 이상 낙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주인이 낙서금지는 지운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생각했거든. 결국 저것도 낙서이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 근데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낙서금지를 지운 뒤에 낙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또 반복되는 거거든. 어렵지? 듣고 있으니까 어렵지?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이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야신경에도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자용만 있으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은 안 변한다라고 말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진실에서 허망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이 말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논점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주목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걸? 이거 딴 사람들은 잘 주목을 안 해. 이런 구절에 대해서. 오히려 이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물론 얘기하는 이유는 알아. 이 앞에 약 파는 거랑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알아. 왜? 이게 새로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최고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같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복잡한 뭐 변이가 있고 그러는데 내가
후발주자로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 뭐 치료제든 안 그러면 뭘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약은 야 너네는 이게 접종을 맞아야 되고 부작용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약은 부작용도 많아봐야 하루고 길어야 하루고 프로테인 이상 거의 별로 잘 안 나와. 이런 게 있어야 먹어주지 않을까? 후발주자로 만들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셀트리온이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쪽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치료약을 만들었대잖아요. 치료약 만들었대잖아요. 그 머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치료약을 만들어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들었대. 근데 만들었는데 이거는 링거 맞듯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 어떤 놈이 사? 야, 저쪽에서는 알약으로 먹는데 링거 맞으면 이거 미쳤냐? 그거 맞고 있게? 아니 그렇잖아. 딱 봐도 망하는 각이잖아. 먼저 나왔으면 그나마 좀 될 것 같은데 늦게 나온 놈이 주사로 이렇게 그것도 주사같이 이렇게 한번 딱 쑤셔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혈관으로 이렇게 침투시키면 이거는 링거라는 뜻이거든. 링거 뭔지 알잖아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자빠져 있어야 되거든. 아니 그것도 빨리 맞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에 맞을 때 좀 빨리 맞으려고 그걸 했더니 팔이 시원해지더라. 팔 이거 좀 세게 열어놓으니까 팔이 쎄해져.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다 가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피하고 좀 섞어야 되는데 국물이 너무 많은 거지. 건더기는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만들었는데 이쪽은 알약, 늦게 만들었는데 혈관 주사. 이러면 얘네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혈관 주사. 그러면 뒤에 만든 사람이 우리는 알약. 이런 먹어주겠지. 대신에 홍보를 해야지. 우리 건 더 편한 거고 그냥 한 두어 번 먹기만 하면 끝나.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여기서도 그걸 지금 약을 파는 거야. 후발주자로서 약을 팔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단위 약이거든. 야, 진실부러 이 말이 과연 이 사상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이거는 그냥 광고 문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실부러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가 늦게 나온 거 아니야? 되게 늦게 나온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진원, 이 반야부 안에서 돌아다니는 진원이 아니고 누군가 뒤에 만든 진원 아니야? 뒤에 만드니까 세게 광고를 하는 거지. 그냥 추정이야, 추정.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료를 최대한 봐서 누수가 안 나게 하고 그 나머지에 공백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옛날 것들은 다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소 퍼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퍼즐 이렇게 해갖고 다 하나씩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완전된 퍼즐이 있는 거지. 그 완료된 퍼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떠드는 게 완료된 퍼즐이에요. 그리고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백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밥 먹다가 오늘 무슨 얘기했어? 그럼 서로 안 맞아, 아우가. 벌써 퍼즐들이 하나씩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더 많이 날아가고 나중에는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원 그림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너무 없으면 사람이 그 그림을 찾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근데 그림들의 부분도를 보니까 부분도가 다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림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직소 퍼즐이 한 10%나 20%만 있어도 야, 저거 무슨 그림 같아? 저거 뭐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 추정입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이미 경기가 끝난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걸 주장을 할 때는
사실은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약을 파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새롭게 대두된 생각보다 근거가 약했던 게 아닌가? 반야 사상 안에서 약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뇌피셜이야. 그래서 두 종류의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렇게 그냥 국뽕 맞아가지고 막 취한 사람들의 뇌피셜은 그건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뇌피셜은 자료를 최대한 맞춰서 그것에 근거한 뇌피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원판을 다 찾을 수 있느냐. 이제 끝까지 나중에 나오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에 그 신미가 한글을 만들었느냐,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조선의 임금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요. 조선의 임금은 도장 찍을 일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업의 사장만 돼도 도장 찍어야 되고 행사 나가야 되고 기본들이 있어. 그거를 한글이 그렇게 만만한 문자가 아니에요. 언어를 하나, 체계적인 걸 하나를 만들면 오늘날에도 천재들이 다 들러붙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노래 작곡하듯이 시 짓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실무팀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미 스님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안 해. 신미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야. 그 팀에서. 그리고 그 팀장 정도의 역할을 신미 스님이 했겠지. 그리고 그렇게 돼도 다 임금이 함께 돼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누가 했느냐? 이건희 회장이 그걸 다 밀어붙여서 한 거지.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 지은 거고. 그러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사람까지 안 나와. 삼성의 반도체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집단지성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뻔한 거지. 누가 한 명이 천재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그건 안 될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증거 있냐로 나왔을 때 답이 없어요. 추정으로서 야, 세상에 어떻게 하나의 문자를, 그것도 고등한 문자를 만드는데 임금이 정무 보면서 여가 시간에 만드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대통령이 전 세계 히트곡 한 100개 이상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무 보는 여가에 작곡한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가장 바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누군가 대신한 거지. 대신한 거지.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이지. 예. 그러니까 그냥 노래 짓고 이런 거는 천재적인 영감이 있으면 할 수 있어. 그거는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어.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영감이 있으면 돼. 그런데 언어는 영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언어를 만든다고 하는 나라가 몇 없어. 그냥 생각을 해봐. 없어. 쓰는 언어 자체가, 문자가 몇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100% 증거 있냐? 라고 말했을 때 증거가 없죠. 이런 뇌피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 구라 뇌피셜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추론해가는 몇 개의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 갈 수는 있지만 네가 그걸 단정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그냥 뇌피셜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발굴되지 않으면,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굉장히 미스테리한 건 맞아. 너무 길게 약을 팔고 있고 진실불허라고 하는 말은 이 전체 흐름하고 사실은 튕겨요. 튕겨. 이건 어떤 실체적 개념이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 실체는 없어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실체적 개념 얘기를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야부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반야부 안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파에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방증 자료로 될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야부가 600권이나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반야신경에만 관세음보살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뭔가 약간 흐름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진언을 무진장 강조하고 싶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 신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세게 때리는 거지. 광고를 세게 때린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잘 몰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이미 다 알고 있으면 방타는 광고를 안 때려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맞지? 근데 내가 신인 가수야. 신인 가수 치고는 너무 늙었구나. 그럼 광고를 때려야겠지. 기획사에서.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지금 너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그 당시 신상 주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을 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권위를 실어서 이 자체도 진언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에서의 또 다른 진언을 한 번 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언, 이 반야 바라밀, 어떻게 보면 반야부에서의 최고 핵심은 반야부가 600권이나 되는데 반야부의 핵심은 반야 바라밀이고 그것에서의 핵심은 요 진언이야. 지금 이렇게 연결을 두 번에 걸쳐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이런 거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증명하려면 뭐가 좀, 이렇게 자료가 좀 있어야 앞뒤를 맞춰가지고 이제 아구를 맞출 건데, 너무 짧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어요.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해독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개수가 많지 않아. 많으면 그것에서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언어 학자들이 쫙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발견되는 개수가 많지 않아. 문자의 개수가. 사용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뭐 많아야 되거든. 자료가 축적돼야 그걸 뽑아내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100% 답을 낼 수 있느냐? 못 내. 하지만 우리가 또 명탐정 코난이잖아요. 코난의 필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의 이것도 진언이고 이것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반야 바라밀 자체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전체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 자체가 다 예에 대한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보통은 그렇게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서 땡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땡기는 게 아니고 네가 기존에 이거 알고 있지? 이것이야말로 최상이야 라고 한번 강조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엑기스로서의 또 최상이야 라고 해서 지금 이 실언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로 만들어서 약 팔면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의 주를 말하면 반야바라밀다의 진언을 말하면 그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다 라고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 이제 끝나겠네. 장사 끝났네. 한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어떤 놈이 댓글을 달아놨던데 반야신경 한다고 5만 쓸데없는 사유 다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가야 뭐 열 몇 편을 봤는데 아직도 넌 제목하고 있더라 이렇게 너 아직도 제목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요거를 공식처럼 계속 이렇게 막 해석만 해주면 어떤 놈이 보냐? 까놓고 얘기해서 지루한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다음 시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야신경 마지막 이제 한 1년은 끌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진원 부분 이게 반야경이 600권이 이제 풀세트인데 그게 처음에 기원 전후에 반야 사상이 이제 시작이 돼서 기원 전후가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는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고 뭐 이러한 그게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된 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뭐 4차 산업 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많죠. 제일 재밌는 거는 메타버스에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몰라.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특히 어른들이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 내가 참 짜증이 나거든. 진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불교도 그렇고 다른 쪽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이게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안으로 빨리빨리 못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는 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결정자가 아니어서 그래. 결정자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근데 메타버스가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리니지 같은 게 메타버스예요. 리니지, 디아블로, 그 다음에 뭐, MMORPG 게임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렇게 날을 세워서 하는 거 일종의 메타버스야. 그 안에서 뭐 상거래도 일어나고 친목도모도 일어나고 뭐 별짓을 다 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겁나 세상을 바꾼 것 같죠. 아니 그냥 우리가 경험한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살던 그 비석치기의 시절, 자치기의 시절은 세상 바뀐 게 없었잖아. 그 비석으로 그냥 계속 치고나 있었지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의 세대잖아. 거지 같은 게임들, 돈 안 들고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평등 게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가 없어. 그냥 인력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공기를 하든 뭐 자치기를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그냥 돌멩이 하나 자연에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빨이나 하다가 자연으로 돌리고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자연에서 빌려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게임, 이건 너무 약을 파는 것 같아. 그냥 원시 게임이지. 미개한 거지. 미개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핸드폰 들어오고 난 뒤에 특히 몰라,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맞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인터넷을 막 정면으로 맞은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지금 코로나가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게 사람을 다 묶어놔 버리니까
그리고 안 할 수가 없도록 다 몰아갔죠. 이게 쫙 몰아갔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뭐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기원 전후가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대승불교가 한 군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요. 시대적 요구, 시대적 요청. 그거를 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대승불교가 주체적으로 그런 식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있을 때 그걸 못하면 그게 이제 떡락합니다. 떡락합니다.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는 송나라 때 이후로 시대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걸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나왔는데 1200년대 업데이트하고 그 뒤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어가 망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요즘 컴퓨터를 사면 익스플로어를 이거 쓰지 말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먹었으면서도 그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익스플로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혁명 같은 걸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건데 그것도 결국 끝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빨리빨리 바뀌지 않으면 결국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게 한 95년 정도쯤 시작이 돼서 최근까지 썼으니까 한 20년? 20 몇 년 정도 갔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없어지는데 800년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되겠나 이제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탁탁탁 갈아타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 불교가 대승불교로 변화할 때는 그걸 탄 거고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반야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반야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문제의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제일 잘 만들고 빨리 만든 거는 당연히 애플이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만드는 게 수십 개 기업 이상 되겠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몇 개만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이상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 딱 생기니까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남인도라고 하는 데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게 이제 팔천송 반야경이라고 그 팔천송 반야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5,000송 반야경 뭐 그 다음에 18,000송 반야경 뭐 25,000송 반야경 이렇게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가 계속 증가됐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게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갤럭시가 아이폰을 따라잡으려면 기능으로 더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브랜드나 안 그러면 시장 점유가 저쪽이 좋으니까 비슷한 정도 성능을 가지고는 쟤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계속 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18,000송 반야경이라든지 뭐 25,000송 반야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기원 후 한참 뒤에까지 계속 막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수백 년 동안 늘어나다가 이제 피로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축소기라고 증가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축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줄어들어요. 쫙 줄어들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피처폰이 나온 뒤에 기능들이 계속 쫙 늘어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마트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폰이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뭐냐면 설명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물건을 사면 덜렁 하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또 다른 뭔가로 해서 축소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이 못 따라가. 저도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붓다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3년 토지다 토지 예전에 대하드라마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중간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도 나누고 중국도 나누고 뭐 한국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누는 것도 안에서도 또 나눴어야 돼. 예, 시대별로 아니면 무슨 뭐 사상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냥 그쪽 관심 있는 놈은 그 몇 편만 보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 또 그런 생각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길게 막 그냥 뭐 끝도 없이 미카엘 앤드의 끝없는 이야기처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식이 봉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거를 양적인 걸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이렇게. 예. 그래서 축소기에 더 접어들게 되고 증광기보다 축소기가 더 뒤에요. 그래서 쭉 축소기에 마지막에는 한 글자로까지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까지. 이제 뭐 너무 줄였지. 예, 그건 너무 줄였지. 예, 그래서 그 이러한 반야부 전체를 모으면 그게 600권짜리가 되는 거고 풀세트. 그냥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성에서 만든 모든 갤럭시를 다 모으면 600권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그러면 삼성에서 초기에 노트. 지금은 이제 노트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왜냐면 화면들이 다 커졌으니까. 근데 초기에는 스티브 잡스가 살았을 때는 한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큰 걸 안 만들었죠. 그 덕분에 갤럭시가 그 노트를 통해서 시장 기반을 틈새 시장을 잡은 거죠. 그리고 시대는 사실은 작은 게 아니고 큰 걸 요구하고 있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전체가 지금 다 커졌잖아. 처음에 샘표 깻잎 크기에서 샘표 깻잎 캔 그 크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 이만했잖아요. 이만한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손바닥만한 거를 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손바닥만한 거 갖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어 갖고 다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한 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가볍긴 개뿔이 가벼워. 점점 무거워졌죠. 점점 무거워졌죠. 가벼운 거에 한계가 있는 거지. 왜냐면 크기를 키우는데 어떻게 가벼워.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거지. 화면 크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크기의 요구가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또 조건들이 생긴 거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키워가는 단계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를 삼성은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잘 해서 노트로다가 지금 갤럭시가 안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삼성의 초기 모델 중에서 괄목할 만한 거는 노트겠죠. 그래서 그 증광기에서 제일 이제 핵심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8전송 반야경. 처음 만들어질 때 8전송 반야경. 그 소품 반야경이라 그래요. 번역할 때는 소품 반야경.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소기에서 이제 제일 꽃은 지금은 삼성을 대표하는 핸드폰이 뭐가 있을까? 글쎄 뭐 딱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냥 뒤에 모델이 더 좋은 것뿐이지 야 이거는 참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건 폴더인가? 근데 폴더가 좋은가? 아니,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 저는 폴더를 안 써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 나는 그냥 유리로다가 이렇게 접으면 좋겠던데 유리로 2개 해가지고 그 LG 거 같이 그래서 그 접는 면을 아주 잘 맞추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접어뒀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기스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저거 하잖아요 저 뭐야 플라스틱 필름을 쓰니까 얘가 약간 울고 나 그래서 그걸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유리로다가 딱 맞게만 접어줄 수 있으면 거의 표 안 나게 그거나 주름지는 거나 내가 보기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디스플레이 큰 거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거기 이렇게 판넬들이 몇 개 붙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만 붙여주면 나 그거면 내가 살 용의가 있는데 나를 보고 만들진 않을 거야. 그런 기업이 나 같은 사람 뭐 쓸모도 없는데 뭘 우리의 시장 요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편적 시장 요구가 아닌 거지. 그 보편적 시장 요구를 얼마나 빨리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변화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단지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폰뱅킹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었고 그런 거 말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성공하는 게 뭐냐면 송금이 쉬워. 해봐. 요즘도 저도 이렇게 송금할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할 때도 있고 인터넷으로 안 되는 또 통장도 있어요. 이게 공용 통장 이런 건 또 인터넷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번호 누르거든. 그러니까 번호 누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로 쓸 때도 있고 그럼 카카오 하시죠. 왜 얘가 이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전화부터 쓰기 시작한 사람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갈 수 있는데 카카오에서 시작한 놈은 전화나 저 그냥 인터넷 뱅킹 못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냅다 이거부터 다 맨바닥부터 여러분은 갖다 주는 데부터 물물 교환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축소 시대 때 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증강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정립돼서 안정화시켜 놓은 게 갤럭시 노트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급을 가지는 게 팔천송 반야경이고 그 다음에 이 축소기에서 가장 잘 요약을 했다. 요약도 다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요약해서 뭐 도구감을 써라 어쩌라 해도 다 이제 개발세발 지 뜻대로 쓰잖아요. 개발이네. 그래서 지 뜻대로 하는데 그걸 요약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저는 요약 잘하는 애들을 어디서 보냐면 유튜브에서 봐요. 유튜브에 한 5분짜리 진짜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잘 해놓는 애들이 있거든. 야, 내가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 난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는 잡다하고 산만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만나보면 사실 또 걔가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애도 또 아닐 거야.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어. 예, 머리하고 또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잘한 게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리고 이 반야사상 자체가 최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반야신경 정도에 오면 사실 밀교들도 살살살 이제 머리를 드는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진원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엑기스 그러니까는 뭐 그전에 있었던 모든 불교 중에서 마하바냐 바람이야말로 최고의 진원과 같이 대단한 거다라고 한 번 더 띄워놓고 이 중에서도 이것의 핵심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의 또 다른 최고 정점이 요 진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반야신경 진원 되게 잘합니다. 제가 한국일보 칼럼도 이걸로 했잖아 제목을. 아재아재 바라아재.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본 것 같고 해야 돼. 전혀 못 들어본 것 같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떨어져서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들어봤을 법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불교 진원 중에는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거하고 수리수리 마술인데 이게 수리수리 마술이가 조금 약간 야리해.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게 진원의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림감 비슷하게도 됐고 뭐 마술할 때도 수리수리 마술이 했었고 뭐 그래서 이게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 뭐 좀 애매해. 그거 있고 온만이 반매운. 강원도. 이게 사투리 진흥이잖아. 오만이 반매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들리잖아. 오만이 반매요. 이래 농경사회 사투리 진원. 을 대표하는 게 온만이 반매움.
그래서 진원 중에는 아무튼 그 온만이 반매음하고 이 반야신경 진원이 제일 강력해요. 제일 강력해. 그리고 저는 원래 현장빠니까, 우리가 또 현장 스님을 좋아하니까 이걸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원래 진원은 3종불번, 5종불번 해가지고 내용 자체를 번역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번역해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발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가 현재 일반적인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발음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인도 발음보다 오히려 우리 발음이 더 원발음에 가까울 거다. 이건 옛날 발음이니까. 물론 그러면 그때 똑같이 발음을 모사했느냐? 그렇게는 안 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발음들이 좀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발음하고 북한 사람이 쓰는 발음하고 똑같은 한국 발음이라도 연변 사람이 쓰는 한국 발음이 달라요. 우리 국어 발음도 억양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모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발음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는 발음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어는 본토에서 가장 빨리 바뀌기 때문에, 발음이 가장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 발음이 뭐냐, 그 당시 현장이 들었던 원 발음이 뭐냐 몰라.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어. 이미 그런 발음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 단 그것으로부터 가장 유사한 발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도 발음보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 하는 발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식으로 보면 현장이 지금 600년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1400년 전이에요. 본토에서 1400년이면 진짜 발음 무진장 바뀌어요. 진짜 무진장 바뀌어. 그래서 지금 가테 바라상 가테, 모지스바, 이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가는데, 사바는 늘상 있는 얘기니까. 사바는 진원 중에서 모든 진원에서 제일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건 옴하고 사바하. 옴하고 사바. 진짜 옴부터 지. 그래서 옴은 계속 붙어 있고 끝날 때는 대부분 사바. 아마 한 70-80% 이상은 사바가 붙을 거예요. 70-80% 이상 사바가 붙을. 그래서 아제아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제, 요즘은 저 아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아제 개그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치? 그래서 불교가 옛날 거라서 아제아제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제가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에서, 이거는 부정적 세계거든요. 이원론 세계, 이원론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로. 이거를 차안, 피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세계, 이거는 긍정의 세계. 그래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매트릭스에서 깨어있는 세계로, 꿈에서 깨무로,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는 두 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가야 되는 이러한 게 있고, 그게 이제 바라밀, 건너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거는 점진적인 거라서 점호밖에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인도에는 도노라는 개념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한다 그래도 그거는 극히 일부고, 걔네 입장에서는 보편성이 없어요. 도노는 중국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시아적 개념,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적 개념 하면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동아시아적 개념. 문화가 전달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화나 그림이나 비디오 아트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교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거 머리 아프게. 내가 반야신경 가지고 1년이나 이렇게 끌고 몇 놈이나 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확 DB 주는 걸 봐야. 이제 또 봅시다. 아제아제 건너간다. 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이 문제성이 있는 데서 깨달음으로. 이렇게 2번.
그래, 빨리빨리 가자. 그래, 가자. 그 다음에 바라제. 바라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피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피안으로 가자.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안으로 가자. 그 다음에 바라승아제. 승이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승이. 그러니까는 바라는 여기 바라 나왔잖아. 저곳으로 모두 다 건너가자. 저쪽으로. 저 짝으로 가자. 저 짝으로 가자. 떼거리로 가자. 그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 성취된다. 깨달음은 완성되었다. 깨달음. 이게 모지는 깨달음. 모지는 깨달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것은 다 완성이다. 성취다. 그래서 이제 사바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진다. 만세, 뭐 이런 의미거든요. 성취한다. 완성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저건 종교름이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거는 종결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된다. 3번 반복을 해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호마법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밀교의 호마법 같은 데. 호마법이 뭐냐면 불에다가 이제 이게 짝대기에다가 소원 써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불태워서 쫙 불치려고 뭐 이런 거. 호마법, 식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거기서는 이제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한 번. 그러니까 마침표지.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문장에서는 마침표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3번 하는 게 아니고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까지가 여기는 쉼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아제아제 모지 쉼표 모지 사바하 마침표 이렇게. 이런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뜻을 보면 그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게 진원을 번역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닥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야. 근데 걔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음.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발음 자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발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세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림, 추상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림, 무제 있어. 갤러리에 가면 무제. 그림을 확 뜯어다가 옆으로 걸거나 뒤집어 걸어놔도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그림. 이게 도대체 그림인가? 작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지도 생각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무죄야. 그럼 출품을 하지 말던가.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형상을 표현한 그림이 아니니까 무엇을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추상.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그것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로. 뜻을 모르고 그냥 소리만 갖고도 그게 됩니까? 됐지. 우리도 그걸 경험해봤지. 여러분 어렸을 때 팝송이나 샹송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 팝송은 찾아라도 보지 샹송은 찾도 못한다.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력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팝송 듣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팝송 막 이래갖고 대도 않는 걸 한국 발음으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외우고 이런 또라이 짓을 했었어.
또라이 짓을 했었어. 그러면 걔가 그걸 들으면 아느냐? 아니, 몰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즘 한국 노래도 그게 내용 몰라도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막 랩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안 들려. 이게 귀가 노화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자막같이 써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지그들도 안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음악방송에서 밑에 써주겠지. 그러니까 우리만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이거 읽어봐도 큰 뜻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랩이 진원인가? 랩이 진원인가? 한국말인데 아니 맞잖아요. 그냥 한국말이에요 다. 중간중간에 뭐 영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지만 걔네가 가방끈이 긴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영어를 마구잡이로 쓰지 않아. 그냥 한두 개 그냥 약간 이렇게 필 받았을 때 미쳐가지고 쏟아 나오는 그렇게 해서 작곡이 되는 거니까 그거 막 그 정도잖아요.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거 대단한 건 아닌데 듣고 있으면 또 신이 나. 하지만 내용이 있느냐? 이게 7080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가사를 음미하면 내 노래 같아. 내 노래 같은 게 심하면 그게 청승인 거고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게 자꾸 내가 이입되고 내 상황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주접이지. 왜 주접을, 씨. 아니, 근데 진짜 그 가사를 보면, 야, 이게 상당히, 이래서 이랬는갑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노래는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몰라. 제가 노래를 많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 특히 랩은 말이 안 돼. 내가 그걸 문화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봐도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건 둘째 치고 그냥 가사만 봐도.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전달하는 게 없느냐? 있어요. 전달력이 있다고. 문화가 전달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화나 그림이나 비디오 아트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교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거 머리 아프게. 내가 반야신경 가지고 1년이나 이렇게 끌고 몇 놈이나 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확 DB 주는 걸 봐야 오징어 게임이 이런 거보다 더 쉽잖아. 이게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거 굉장히 쇠가 빠지게 하는 거거든. 극본 쓰는 데만 해도 대본 쓰는 것만 해도 우리 쪽이 훨씬 더 이게 노력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대본도 없지만 이거 축적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거는 뭐 개도 안 보고 그냥 우리 할매들 몇 명이서 이렇게 보는 사랑방 옛날 다방 같은 느낌이지. 계란동동 쌍화차 마시면서 볼 것 같은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 쪽에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면 엄청나게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그것의 정체는 뭐냐면 상대를 다 이성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감성적으로 딱 다가가서 뭐가 꽂히면 되는 거지 합리적이어야 되고 납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이 얼마나 기능이 있고 뭘 좋아요. 이게 아니야. 그냥 꽂히게만 하면 되는 거야. 꽂혀서 낚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낚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땡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낚아가지고 그냥 후리고 끝내면 사기지. 낚아서 좋은 쪽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밀교에서 그거 있는데 금강령 보살 뭐 이래가지고 요령을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앞으로 이렇게 땡겨오게 하는 거야.
되게 재밌어. 이 금강령 보살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상여 소리예요. 상여에서 이렇게 땡기는 인도에서 앞으로 땡겨가는 그렇게. 예. 그리고 강시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강시 영화 진짜 오래됐는데 요즘 강시 나오지도 않는데 좀비에 밀려가지고 좀비는 뛰어댕기는데 강시는 점프를 하니까 느리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근데 그 강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띠리링 하면 그 반응해서 착착착 오거든. 이게 포집기 이렇게 딱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그 상여 소리나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망자를 인도한다. 지금도 요령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재 지낼 때 요령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목탁 소리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불교 안에서 그렇게 쓰고, 그거를 이제 상여 소리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여 인도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고, 그게 랩이다. 미리 얘기하면 그게 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래퍼가 그 상여꾼이었었어. 아, 진짜잖아. 생각해봐. 그거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몇 개 외워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산까지 상여를 쫙 들고 가거든.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거 보셨잖아. 어렸을 때 그게 볼 수 있었잖아. 상여막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 상조지. 예, 상여막도 있고, 그래서 그건 빌려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면 그 상여 소리 잘하는 사람은 몇 시간을 랩을 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 그런 거야, 진짜. 진짜 그런 거예요. 아, 걔네들이 요즘은 아이돌이 됐는갑다. 그 피가 아이돌로 다 간 건가 봐. 그렇게 해서, 참, 하던, 진짜 그런 시절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교로 들어가서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사의 전유물이 요령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요령은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인도 악기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뚜부장수가 그걸 흔드느냐. 지금은 쿠팡으로 주문하면 되지. 풀무원 두부 쿠팡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아니 마켓컬리로 오나? 쿠팡으로 해도 걔네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뛰어오잖아. 시작하자마자 오잖아. 그치? 그거 되게 재밌어. 아무튼 그렇게 빨리 오니까.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뚜부장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뚜부장수 딸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뚜부장수는 딸랑하고, 엿장수는 철컥을 하고, 엿장수는 그렇게 하는 게 납득은 가. 그게 이제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엿 잘라줄 때도 가위로 했거든. 이렇게 정 같은 거 대고, 이렇게 가위로 탁탁탁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죠? 저도 봤는데 여러분이 안 봤겠어요? 여러분은 일제 강점기 세대인데 그거 다 봤겠지. 연 느릴 때 그거 봐봐라, 씨. 요즘은 기계로다가 착착착 이렇게 팔자로 S자로 이렇게 쫙 꼬는데 침 뱉어가지고 땡기고, 씨. 에이, 그 엿의 침이 절반이다, 그 씨. 좋다고 또 그거 먹고, 아이고, 씨. 또 엿치기 한다고 또 엿을 또 쪼개가지고 바람 불어서 또 구멍 많으면 씨, 그게 또 좋냐? 구멍 많으면 재료가 더 덜 들어간 거지. 근데 그걸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참 재밌는 시절이야. 재밌는 시절이야.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구멍이 많으면 아무튼 바삭바삭하겠지. 고기로 말하면 마블링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부장수가 왜 요령을 흔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요령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게 밀교에서 나오는, 밀교의 사보살 중에 하나가 그 금강령 보살이에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끈으로 묶어서 가요.
밀교는 재밌어요. 현교는, 그러니까 일반 대승불교는 좋게 권해서 라고 하는 거고, 밀교는 안 되면 팬다니까. 그래서 끈으로 포박해서 땡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절에 살면서 제가 언간하면 여러분들하고 아니고 저 스님들하고 살면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내 인생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게 맞아요 라고 말하고 상대가 안 들으면 한 번 정도 더 말해줘야 되나? 저 못 알아들었나? 이러면 한 번 정도 더 말해주고, 알아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별 관심이 없으면 냅둬.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같은 스님들이니까 그래. 그 자식이면 달라질 거야. 자식이면 달라질 거야. 그럼 좁혀서라도 바꾸려고 하겠지. 그때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못 되라고 하겠냐? 하지만 그게 정확한 판단인지는 생각해 봐야지. 왜냐면 부모하고 지금 자식이 사는 세대 자체가 다르니까, 이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밀교에서는 자식을 하듯이 묻고 줘 박으면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존 이래가지고 막 화난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밀교 반대말로 쓸 때는 현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교는 대승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가는 거를 얘기하고 거고, 이것이 내용적인 부분은 아닐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인도 말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게 알아듣겠지. 마치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돌 애들이 랩하듯이. 예. 그런데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별게 없는데 방탄 음악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렇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으로 승부 보던 건 진짜 7080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뭔가를 이렇게 약간 뭔가가 진짜 있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냥 흥이 나고 재밌고 이렇게 라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랩 듣듯이, 지금 랩 듣듯이 이런 게 작동을 했을 거예요. 다른 진원도 거의 다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발음들에 의한 고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흥이 나고 뭔가 그 사람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제 뭐 클래식을 듣든지 뭐 현대 음악을 듣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감정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뭐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예전에는 자기가 그냥 하면 진원이죠. 네, 진원이죠. 그리고 이거는 신제품이었을 거다. 당시 아마 신상이었을 거다. 지금은 이제 옛날 거지만 그 당시 신상이었을 거다. 그래서 반야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대승불교 안에서도 한번 최고라고 한번 띄워주고, 그다음 다시 이 진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반야신경 총 260자 중에서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해서 겁나게 많은 글자를 써서 얘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부각시킨다는 의미는 신상이다 라는 것과 통한다. 소나타나 이런 거, 소나타나 뭐 그랜저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선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차 모델을 뭘 만들어서 뭘 했어. 그러면 광고를 해야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반야신경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 생애, 붓다술래를 가지고 책 한번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왜 하냐면, 제가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냐면 사실은 신신명 하려고 그랬는데, 신신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또 팔랑귀잖아. 나는 신신명에 소신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사람들이 외연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아무리 울고 먹어도 이런 게 잘 나온다. 아, 맞네. 우리 또 바로 이렇게 승복 선지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붓다술래를 가지고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